okay? 하늘에서 반복적으로 내려치는 천둥. (2005년) 톰 크루즈 얼굴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레이가 천둥이 내려친 곳에 도착하자 연기같이 솟는 땅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의 파편을 집어드는데 번개를 맞았다기엔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균열이 일어나더니 강력한 지진과 함께 건물마저 조각나며 거대한 구멍이 생깁니다. 땅 아래에선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의 기계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도망가다 말고 우뚝 서 있는 기체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외계인이라고 무조건 나쁠 필요는 없죠. 나쁜 외계인들. 빔을 맞은 사람들은 먼지로, 자동차와 집들도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이 거대한 기체는 어떻게 도로가 생기기 전부터 땅 아래 숨어있던 것일까요? 간신히 생존해 집에 도착한 레이는 이혼한 아내가 잠시 맡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는 이유는 이상 전자기파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인데 다행히 레이의 친구 매니가 방금 막 수리를 끝낸 자동차를 발견합니다. 매니가 한눈을 팔 때 차량에 탑승하자 그는 손님의 차라며 쫓아내려 하는데 레이가 설득을 포기하고 도주하려 하자 다시 빔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차량이 멈춘 상황에서 무작정 아내 메리의 집으로 출발하는데 아들인 로비와 딸 레이첼이 하는 짓을 보아하니 이번 영화의 주적은 애들일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셋은 메리의 집에 도착합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된 식량도 풍족했고 무엇보다 지하실이 있어서 안심하는데 아들, 딸을 계단 밑에서 재우고 잠시 레이가 눈을 붙이고 일어나자 밖에서는 굉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소리와 더불어 무엇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레이와 아이들은 더 깊숙한 보일러실로 뛰어가는데 그렇게 세 사람은 어둠에 잠겼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뜹니다. 레이가 1층으로 올라오자 집은 비행기 엔진에 깔려 사라졌고 방송사 직원들이 현황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은 레이가 봤던 기체인 트라이포드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 심지어 휘몰아친 번개 폭풍도 자연현상이 아닌 외계인들이 캡슐을 타고 땅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트라이포드의 굉음이 들리자 방송사 직원들은 떠나버리는데 레이는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만 골라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한창 이동 중에 레이첼은 소변을 봐야 했는데 레이첼이 강변으로 걸어가는 동안 로비도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레이가 한눈을 파는 동안 강변에 도착한 레이첼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레이가 단숨에 레이첼을 안아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 로비는 트라이포드와 싸우러 가는 방위군에게 매달립니다. 무서운 중이병에 걸린 로비와 그런 로비를 보고 우는 레이첼. 다시 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던 레이는 우려한 대로 사람들이 가득한 도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쳐다보기만 하던 사람들도 점점 차에 밀착해 어떻게든 타보려 하는데 가볍게 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 유리를 부수고 달려듭니다. 총으로 위협까지 하는 마당에 세 사람은 차량을 포기하고 선착장을 향하는 행렬에 합류합니다. 이들이 향하는 허드슨강 주변은 아직 트라이포드의 공격이 없었지만 지나가는 기차의 모습은 다른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행히 대피선은 여분 자리가 많아서 사람들은 지시대로 침착히 탑승하는데 그때 트라이포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패닉이 온 사람들은 배를 향해 뛰기 시작하고 선장은 추락 명령을 내리는데 배가 불과 몇십 미터밖에 이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장은 거대한 불빛을 목격합니다. 트라이포드는 강에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송선은 손쉽게 전복되어 버렸고 레이가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두 기의 트라이포드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강변까지 헤엄쳐 이동한 셋이 목격한 강 너머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발 디딘 곳도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사람은 숲으로 걷던 중 한 목장 부지에 도착합니다. 바로 앞에 언덕 너머에는 트라이포드들이 그리고 광해군은 전력을 최대로 갖춰 그들을 공격하는데 갑자기 로비의 중이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트라이포드에 군인들의 공격이 닿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도 로비는 군인들에 합류하려 하는데 가오가 뇌를 지배한 로비는 결국 군대에 합류해버렸고 레이는 레이첼과 도망가려는 찰나 뒤에서는 엄청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몇 개의 트라이포드가 따라오는 상황에서 마을 한켠의 지하실에서 한 남자가 레이를 구해줍니다. 그는 트라이포드에게 온 가족을 잃은 남자 할란. 할란은 대화를 할수록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 트라이포드는 지하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으려는 레이와는 다르게 할란은 희망에 가득 차 복수를 꿈꿨는데 그때 정찰 눈이 도착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눈을 피해 도망가는 레이첼과 레이. 그런데 할란은 작은 정찰병에 불과한 눈을 공격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할란을 설득했지만 순간 레이는 순발력을 발휘해 거울을 내밀었는데 또 순간 결국 눈은 체념한 듯 돌아갔지만 이번엔 꼴뚜기 두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듯 집안 곳곳을 살폈는데 할란은 이번엔 총알까지 장전하며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레이는 다시 그를 막아섰고 두 사람이 힘싸움을 하던 끝에 다행히 꼴뚜기들은 기체를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트라이포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붉은 액체를 분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응시하던 레이가 목격한 광경은 인간을 땅에 내리꽂고 피를 흡입한 뒤 사방에 분사하는 그들. 다른 한편에서 이 모습을 볼 할란은 완전히 멘붕이 와서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당장 들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는 할란은
이미 얼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I don't want me down there. Stop. We'll go underground. Save the tax tonight. You stop it. 이제 그를 막을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 레이. 레이첼의 눈과 귀를 막고 6.5 hours later. 거사를 치는 레이는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온 정찰 눈에 레이첼은 패닉해 도망가고, 레이는 제대로 눈을 끊어놓지 못한 채 레이첼을 찾아 밖으로 나갑니다. 바깥은 트라이포드가 흩뿌려 놓은 피가 굳은 참혹한 광경. 레이첼을 쫓아가던 레이는 트라이포드가 순식간에 아이를 데려간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도 트라이포드에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체를 향해 수류탄을 던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폭발은 막혔지만 트라이포드는 레이도 마찬가지로 낚아채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 넣습니다. 레이와 레이첼이 재회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상황에 트라이포드는 피를 흡입할 다음 인간을 꺼내려 하는데, 레이는 그들에게 끌려가기 직전 남은 수류탄을 함께 들고 갑니다. 그리고 레이가 끌려가는 와중 사람들은 힘을 합쳐 그를 끌어내리는데, 레이의 수류탄은 성공적으로 트라이포드에 들어간 상황. 다행히 사람들은 나무 위로 떨어졌고 수류탄 2개, 트라이포드는 완전히 파손됩니다. 해외에서도 몇 개의 트라이포드를 쓰러뜨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레이는 직접 트라이포드를 쓰러뜨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 과연 남은 방위군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 외계인들을 소탕할 수 있을지. 레이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 레전드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2005년작 우주전쟁입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SF 블록버스터 영화로 꼽히는 우주전쟁은 1800년대 후반에 SF 장르를 섭렵한 소설가 하버트 조지 웰즈의 1898년작 우주전쟁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의 그래픽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퀄리티는 물론 스케일도 어마어마한데, 우주전쟁의 촬영일은 70일 정도에 불과했고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된 장면이 500개가 넘었음에도 제작 시작부터 개봉까지 딱 7개월밖에 안 걸린 굉장히 빠르게 완성된 영화입니다. 또 우주전쟁의 일부 장면들은 9.11 테러와 테러 당시에 촬영된 영상물의 영향을 받아 연출된 바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로 멘붕이 온 레이의 모습, 그리고 트라이포드가 공격할 때 1인칭의 시야로 그들의 공격을 바라보는 장면 등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압도적인 공포를 실제로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잘 살렸다는데, 지극히 공상과학적인 영화에 현실적인 색채를 잘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톰 크루즈와 어린이 다코타 패닝을 볼 수 있는 것도 재미 요소 중 하나인데, 15년 전 영화이면 현재 중고등학생의 나이대의 시청자분들은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도 모를 법합니다. 꼭 시청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재미있는 구작 속의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불과 15년, 2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굉장한 작품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신작뿐 아니라 구작도 발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언제나처럼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